가기 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전투자 증시 아침반 안지원입니다. 언젠가 이 가기 사는 게 진짜 좀 잘 맞는 시장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요. 참, 좀 될 만하면 빠지고 될 만하면 빠지고. 네. 그나마 약간 커버했죠. 약간 한국은. 근데 이제 중국 시장에 비하면 좀 또 섭섭한 날이네요. 그렇죠. 오늘 사실 혼날 각오를 많이 하고 왔거든요. 네. 나스닥이 4% 빠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미국 아침. 예, 미국 기준 아침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갈수록 쭉 그냥 직선으로 하락을 하더라고요. 네. 우리도 좀 타격을 좀 받겠구나 음. 싶었는데 그것보다는 좀 괜찮았습니다. 네. 다만 중국 시장은 갈수록 조금 후반으로 갈수록 회복을 하더라고요. 오늘 네. 상해 지수가 2%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덕분에 한국 시장도 그래도 코스피는 1.1%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1.6% 하락에 그쳤는데요. 미국 대비해서는 굉장히 방어를 잘 한 것 같습니다.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죠. 저는. 섭섭합니까? 섭섭하죠. 우리가 도대체 어떤 민족입니까? 선반영의 민족 아닙니까, 주식? 이미 선반영 다 됐다니까 작년도에 우리는. 근데 여기서 또 빠지면 안 되지 사실상. 그래서 참 섭섭하네요. 네. 네. 이제 근데 미국 시장은 고밸류 얘기도 이제 슬슬 나오는 것 같아요. 워낙 한 2, 3년 동안 높은 밸류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잖아요. 자, 사람 마음 참 똑같아. 나도 오늘 아침에 이게 퍼가 몇 배인가? 나스닥의 퍼 이게 적정한 걸까? 막 빅테크 퍼 30몇 배가 적정할 걸까? 이런 고민들을 막 했는데 그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하긴 해요, 지금. 그쵸. 네. 네. 잘 갈 때는 퍼가 40배든 50배든 무형자산 시대잖아. 당연한 거야. 그렇지. 라고 하다가 무형의 시대인데. 네, 이제 떨어지니까 이제 밸류를 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한국 시장에서는 오늘 섬유의복 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고요. FNF가 4.7%, LF가 1% 상승하면서 섹터를 주도했습니다. 중국의 봉쇄가 베이징 우려는 좀 심화가 됐는데 반대로 상해는 조금 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는 것 같고요. 의약품 섹터가 두 번째였습니다. 0.7% 정도 상승했지만 2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유한양행, SK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다 2% 정도씩 상승을 했고요. SK바이오스는 지금 3일째 상승 중이거든요. 임상 코로나 백신 3상 결과에서 우수한 면역 반응을 확인한 이후에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3일이면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았었던 그렇죠. 3일인데 잘 방어를 했네요. 더블 난 거예요, 더블. 거의. 네. 네. 그 사이에 근데 좀 빠진 게 많긴 해서 네. 이것도 아직 갈 길이 멀긴 합니다. 예, 비금속 광물 섹터가 세 번째였는데요. 한국 석유가 25% 상승했고요. 아마 이 가스프롬의 가스 중단 소식도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1.9% 상승하면서 오늘 테슬라가 전날에 12% 정도 하락을 하면서 네. 2차전지 섹터가 굉장히 하락해서 출발을 했었는데 많이 낙폭을 줄였고 포스코 케미칼 등 일부 2차전지 업체는 오히려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일 많이 빠졌던 건 통신 업종인데요. 굉장히 최근에 방어주 역할을 똘똘하게 잘 했었거든요. 네. 예, 근데 LG 플러스가 6% 하락, SKT 3.7% 하락, KT가 1.5% 하락을 했습니다. 인수위에서 5G 중저가 요금제 신설을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이 필수 생계비잖아요, 통신비가. 네. 통신비 절감을 통해서 최근에 물가가 너무 높아서 요거 안정세를 좀 도모한 것 같습니다. 한국 소비자연맹이 조사를 했는데요. 5G 요금제가 지금 93개 정도 있는데 20GB 미만 그리고 100GB 이상 이렇게 지금 데이터 요금제가 양분화돼 있다고 합니다. 가운데가 없어서 중저가 요금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통신주 입장에서는 요금제를 직접 인하를 하는 것보다는 좀 다행이지만 그래도 이것만으로도 이 ARPU라고 하죠. ARPU, Average Revenue Per Unit, 그 통신 이용 고객 한 명당 통신비를 얼마 지출하냐. 이게 사실 굉장히 이 통신주 입장에서는 통신업체 입장에서는 피 요인인데 이게 그래도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확대가 되고 있으면서 센티멘트에는 좀 부정적일 것 같습니다. 메리츠에서는요, 이 연결자회사 비중이 KT는 그래도 크기 때문에 이 KT보다는 SKT와 LGU 플러스의 타격이 더 클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예, KT보다는 두 업체가 더 많이 하락을 했네요. 네. 예, 그리고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종이목재 섹터
그리고 음식료 섹터는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조이목제에서 무림페이퍼와 한솔재지는 이제 인쇄용지 가격 올리고 계속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요. 무림페이퍼는 오늘 12%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무림 PMP도 6.7% 하락, 모나리자 4% 하락, 한솔재지 2.7% 하락, 뭐 영풍재지, 대형포장, 아세아재지 다 2%씩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음식료 섹터에서는 뭐 샘표 식품이 18%, 대한제당 16%, 팜스코 15%, 선진 12%다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문자에 막 참 저한테도 이런 문자 오니까 일반인들한테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어디서 정보가 샜는지 모르겠는데 샘표 식품 놓치신 분 뭐 이런 거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자가 오면 그래 나 놓쳤으니까 잘 가 이러고 끝내셔야 합니다. 그걸 원통에 그런 심리를 이렇게 싹싹 긁어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주식시장 계속 뛰어든 게 아니고 주식시장 참여하면서 느꼈던 게 주식으로는 돈은 안 벌고 그렇게 살살 긁어서 돈 버는 세력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 규제 사각지대가 돼요. 그 리딩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월 회비 받으면서 갈비에 갈비살은 없고 뼈다구만 남고 파리만 가득한 그런 상황 아닌가 정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너무 안타깝고 하여튼 그거 해가지고 좋다는 분은 내가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 네. 다 전문가라 칭하는데 제가 뭐 알아본 바로는 그 리딩 업체 이런 데 있는 분들의 전문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일반인이죠. 뭐. 네. 일반인인데 뭐가 그러니까 전문가가 하도 없으니까 다 전문가인 척하는 거야. 뭐가 전문가냐? 엉덩이 버티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네, 저희가 항상 버티자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잘 버티는 사람들이 전문가라는 거. 근데 그게 왜 전문가냐면요. 그 당시는 이 바보야 이럴 수 있는데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을 때 누적 수익률 비교해 보세요. 차이 많이 납니다. 그때쯤 되면. 네, 그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네, 오늘 섬유복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는데요. 상하이시에서 지금 확진자 추이가 25,000명까지 나오다가 15,000명 아래로 지금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크아웃한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오늘 중국 시장이 2% 지금 상승을 했는데 이 피크아웃 소식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중국 소비주 상승으로 나타났고요. 반면에 이 베이징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만 해도 좀 굉장히 무서운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인구 90%의 PCR 검사 의무화 조치. 여기서 많이 나오면 와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우려가 좀 생기기는 했었는데요. 당국에서도 이 신속한 봉쇄가 없었다면 상하이는 더 많은 확진자가 나왔을 것이라고 발언을 하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은 뭐 계속 이어갈 그런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래서 베이징 우려는 조금 확대가 되고 있는데 반대로 상하이시는 조금 완화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상하이시에서 완화가 되는 게 조금 더 시장에서는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90%가 상하이시에서 나왔기 때문에 상하이시가 정점을 통과했다는 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물류와 생산의 거점이잖아요, 상하이가. 상하이 뭐 항구도 그렇고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봉쇄가 완화가 되는 정책은 아직 발표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은 조금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봉쇄가 예를 들어 풀면 또 어떻게 될까요? 오미크론은? 풀면 풀면 또 늘어날 수 있겠죠. 또 늘어나요. 그래서 이건 빨리 제로 코로나 정책을 조금 조정을 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게 최선인데 그러려면은 지금까지 나온 거 종합을 해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다 모아서 얘기 들어보면 부스터샷 접종률이 꽤 많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뭐 80% 90% 이렇게 그러려면 이제 시간이 한 달 정도는 더 걸리는 한두 달 더 걸리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좀 안심하기는 일러요. 베이징도 풀면 또 확 늘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생활을 해야 소비가 살아나는데 정상생활을 하면 늘어. 그러면 이거는 못 견뎌. 그러면 안 되니까 사실 위드 코로나가 가든지 이런 식의 걸 견뎌야 되는데 이것들은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지만 활동을 계속 안 시키면 소비가 안 되는 거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단기적으로만 반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앞으로 중국 시장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봉쇄 조치가 미국 시장도 영향을 상당히 많이 준 것 같거든요. 사실은 뭐 오늘 미국 시장 빠진 거는 한국에서 성장률도 안 나왔고, 그다음 저기 뭐 계속하니까 전 세계 성장률 안 나올 것 같고, 뭐 이래 보니까 영향을 서로 물고 물리면서 받는 거죠. 네. 뭐
이미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수급 차질 우려 이제 핸드폰까지 또 다시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자동차도 이제 하반기에 해소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시 뭐 거꾸로 된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러시아 가스프롬에서 이제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가스 공급을 오늘부터 중단한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루블화로 결제를 가스 받고 싶으면 루블화로 결제해라라고 4월 1일부터는 이제 루블화 결제를 요구를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끊겠다고 했었죠. 이게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한 20%대 상승해서 출발을 했다고 하네요. 네. 당연히 이제 유럽의 가스 수요 4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큰 뉴스였던 것 같고요. 오늘 한국 시장에서는 대성에너지, 중앙에너비스가 거의 상한가 같고요. 경동도시가스 17% 상승, 뭐 인천도시가스 6% 가까이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일회성 비용을 빼면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이 1분기 매출은 컨센서스를 조금 상회해서 15조 1,500억 정도, 12조 1,500억 정도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컨센서스가 한 3조 원 정도였는데 소폭 낮은 2조 8,600억 나왔습니다. 네. 순이익도 컨센이 한 2.2조 원이었는데 조금 낮은 1조 9,800억. 거의 2조 가까이 나왔고요. 판매 보증 충당 부채가 3,800억이 반영이 됐는데요. 이 디램 제품에서 품질 저하가 발생해서 보상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걸 충당 부채로 설정을 했습니다. 보수적으로는 쌓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요 일회성 비용이 좀 영향을 많이 미쳤고 요거 아니었으면 좀 괜찮은 실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디램 수요 전망도 10% 후반 성장을 유지를 했고요. 2분기에는 서버 등 컴퓨팅형 수요 증가로 하이닉스의 디램 출하량이 약 10% 중반 성장하고 낸드는 30%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 30%막 이렇게 성장하는 걸 왜 이렇게 나쁘게 봐? 네. 근데 뭐 오늘 시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뭐 하이닉스는 그래도 2%대 하락을 했고요. 삼성전자 1.6% 하락하면서 지금 65,000원입니다.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저기가 워낙 4%대 빠졌죠. 거의 폭락을 했죠. 반도체 주식들이 모두. 경기가 나빠지면서 반도체가 죽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데 그렇게 보입니까? 경기가 좀 하강하면 반도체 업황이 죽어요? 경기가 하락하면요? 줄지 않을까요? 그거는 IT 수요가 좀 부진하지 않을까요? 경기가 그거는 죽으면? 자꾸 노트북 PC 개념 아닌가? 그럼 스마트폰 안 씁니까? 스마트폰은 안 팔릴 수도 있지. 안 팔릴 수 있는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온라인에서 돈 쓰는 거, 모바일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 돈 쓰는 거 옛날보다 늡니까 안 늡니까? 많이 늘죠. 넷플릭스가 이번에 오르다가 파죽지세로 오르다가 이제 타격을 받은 건데,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뭐 그 회사 개별적으로 뭐 느느냐 안 느느냐 각도에 따라서 뭐 주가 오락내락 하긴 하지만은 그 방향성이라는 거, 걔네가 경쟁이 격화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뭐 HBO가 이번에 많이 반면에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HBO가 많이 늘은 거에 반해서 넷플릭스 못 늘었으니까 좀 그렇게 된 게 있고, 애플 TV 나오지 무슨 어디 TV 나오지 어디 TV 나오지 어디 TV 나오지 나 이런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뺏길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그 시장 자체가 줄느냐는 거죠, 컨텐츠 시장이. 그러면 그런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모든 것들은 다 데이터예요, 데이터. 데이터가 줄겠느냐? 아니지. 그러니까 B2B 그로스의 상황들은 지속이 되는데 시장 생각이 더 많이 그렇게 쭈그러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하반기 서버용 뭐 저거 했잖아요. 이거 되면 굉장히 좋아져요, 제가 보기에는. 서버용 늘어나면. 근데 그 사실은 이건 누구 말도 못 믿겠고, 근데 업체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건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얘기가 오갔으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서버 쪽이 사실 상당히 중요하죠. 네. 네, 다른 부분도 중요한데 다른 부분에서 조금 힘을 냈으면 바람입니다. 네. 휴대폰이나 이런 다른 IT 섹터도 휴대폰은 중요하죠. 좀 어려워요. 휴대폰은 안 좋은 것 같아, 계속. 네, 그래서 요즘 핸드폰 벤더들도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넷플릭스가 실적이 좀 많이 안 나오면서 가입자 수가 빠지면서 네. 국내 콘텐츠주들도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가 네. 제이 콘텐츠들이 지금 이름이 조금 바뀌었죠. 네. 근데 처음에 이제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하고 첫날 빠졌을 때는 국내 콘텐츠주들에 대한 이 넷플릭스의 투자는 그대로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타격을 안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만큼 센티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시장 빠진 것도 있지만 그 콘텐츠주들도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것도 참
변수인 것 같아요. 근데 넷플릭스가 컨텐츠 그러니까 분위기가 싸해지니까 그냥 쫙 빠지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밸류 아직 우리 입장에서는 밸류가 높았기 때문에 접근을 못했는데 컨텐츠 주주가 만약에 여기서 많이 빠져갖고 컨텐츠가 밸류에이션 매력 있으면 사야지. 밸류에이션 매력 그 사정권 안으로 들어오면. 예, 근데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싼 것만 노리는 사람들이 원하는 권역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사야지 떨어지면.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 이미 인정받아서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잖아요. 우리 OTT에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줄 수 있는 데라는 데가. 예, 그러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네. 네. 그리고 또 중국 시장이 열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콘텐츠주들한테는 계속 소식이 안 들리네요. 재작년부터 이런 소식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내가 답답한 중국이. 중국이 소매나 소비 쪽을 살리려면 그 중에 하나가 게임 컨텐츠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어떤 느낌일까? 그런 느낌 들어요. 70대 아버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대로 결정을 하고 있다는 느낌? 그러니까 게임하는 건 나쁜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돼. 하는 이런 강력한 생각들?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참 다른 나라에 요즘 중국이 영향들을 좀 안 좋은 영향들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오늘 펄어비스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느 순간 보니까 주가가 20% 넘게 빠지고 있더라고요. 네. 어제 사실 신작 발표했잖아요. 검은 사막 모바일이 중국에서 서비스 시작을 했는데 네. 애플 앱스토어 나오자마자 1위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좋았죠. 네. 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네. 근데 오늘 하루 만에 29위로 밀려나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오늘 24%나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다올투자증권에 따르면 유명 스트리머를 활용한 마케팅에도 돌입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어제부터 트래픽이 유의미하게 반등하고 있지 못하고 향후 매출 전망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전날 공매도도 540억 정도가 거래됐더라고요. 네. 전체 거래 대금 중에 20%를 차지하면서 공매도 어제 1위 종목이었고요. 다만 이제 다올투자증권에서는 이 게임 서비스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개발력이나 IP를 보유한 게임사는 좋은 M&A의 타격이 될 수 있다. 타겟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액티비전 블리자드 사례를 언급을 했는데요. 액티비전 블리자드도 주가가 계속 좀 안 좋은 이슈도 많이 겹쳤죠. 그러면서 주가가 계속 눌려 있다가 이제 M&A 이슈가 나오면서 갑자기 반등을 했는데 뭐 펄어비스도 뭐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좋은 IP 혹은 이 개발 능력을 갖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떨어지면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네. 오늘 뭐 펄어비스 덕분인지 뭐 다른 게임주들도 다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컴투스 홀딩스, 컴투스, 크래프톤, 넷마블,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 전부 다 4%씩 하락을 했습니다. 펄어비스가 예전에 뭐 이렇게 그걸 트레이저 영상? 티저라고 그러죠? 티저? 도깨비 게임. 도깨비 나와가지고 한번 진짜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주가 빵 떴었잖아요. 네, 그렇죠. 25년도 출시였나? 아직 멀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때 당시에 깜짝 놀랐었죠. 그래픽 보고 정말 놀랬잖아요. 야 이거 재밌겠다. 내가 봐도 게임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이거 재밌겠는 걸?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만들었었는데 그게 이제 티저 나오고 나서 이제 본 게임까지 그렇게 잘 나오려면 조금 많은 그 쏟아붓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면 크래프톤이 그거 하나 잘해가지고 저렇게 큰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뭐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뭐 꼭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까 지금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임이 안 풀려가지고 그런긴 한데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동안에 작년 연말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접근을 못했다면 앞서 엔터도 얘기했습니다만 얘네들이 이제 가시권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익 대비 10배, 4배 수준. 뭐 이런 사전에 이번에 그랬었거든 게임주가 이익 대비 과거 평균 이익 대비 10배 정도 수준의 주가 떨어진 게 많았어요. 그러고 나더니 미친 듯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때가 오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그렇죠. 최근에 종목들 이 하락장을 겪어 보니까 많이 떨어지는 것들 특징이 굉장히 인기 많았던 그런 주식들, 한때는 굉장히 잘 나갔던 주식들이 많았는데 오늘 펄어비스도 그렇고 뭐 다른 P2E 게임주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음식료 섹터도 최근까지 굉장히 인기 많았잖아요. 네. 근데 오늘 하락세 보니까 엄청 무섭더라고요. 종이목재 섹터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안 된다니까. 예, 다 떨어지고 아무도 안 쳐다보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래? 떨어지고 있구나. 머릿속에 이제 메모리 해놓고 더 떨어졌어? 자, 그때부터는 리스팅 더 떨어졌어? 그 다음 살피기
밸류에이션 측정, 밸류에이션 측정해서 아무도 안 사, 아무도 관심 없어. 자, 그럼 오케이 진입할까 하면서 이제 다음 분기 실적은 어떻게 되는데 실적 턴 분석하고 실적 턴이 되면 이제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은 시장이 이렇게 많이 어려울 때도 조금 많이 피할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실적 나오는 거 보니까 정말 PER이 뭐 평균 20배 정도 받았던 회사들이 한 10배까지 떨어지는 회사들도 많더라고요. 되게 그 PER 10배 이하 주식 갖고 있으니까 편하게 오늘 이제 막 실적 발표하는데 우리가 보유한 종목들은 PER 10배 이하가 속출하고 있잖아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마음이 좀 편하죠. 편하죠. 예, 10배짜리는 죽여라 씨. 편하고 예, 뭔가 악재가 터져도 그렇게 어. 많이 하락하지도 않습니다. 주가가.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결국은 우리는 기업하고 살고 기업하고 죽는 거니까 좋은 기업에 붙어 있는 게 인플레이션도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럼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뭐 장이 빠져가지고 죽겠네, 아 망했네, 멸망이네 막 이래도 기업들이 실적 발표했는데 야 퍼가 15에서 9로 떨어졌어. 실적이 주가 떨어지고 실적은 더 올라갔어. 그럼 되게 마음 편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투자를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 LG 디스플레이도 실적 발표했는데 굉장한 쇼크가 나왔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3%가 하락한 감소한 383억을 발표를 했고요. 컨센서스도 1,780억이었는데 컨센 대비도 70% 정도 하회를 했습니다. 중국의 봉쇄 조치로 인한 부품 수급 차질과 수요 부진이 겹치면서 제품 출하가 감소했다고 하고요. 특히 LCD 패널 가격도 지금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 영향도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제품별 매출 비중을 보면은 모니터, 노트북, 태블릿 등 이런 IT용이 48% 절반 정도 차지하고요. TV용 패널이 26% 그리고 나머지 모바일용이 26% 정도 차지합니다. 이 TV 패널 같은 경우에는 TV 시장 전체적으로 10% 정도 전년 대비 시장 사이즈 자체가 하락을 했더라고요. 네, 감소했고 OLED TV 판매량은 그 대신 40%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LG 디스플레이도 이 OLED 비중 확대에 좀 주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컨퍼런스 콜에서는 삼성전자에 OLED 패널 공급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오늘 실적은 참 너무 안 좋았고요. 주가도 4% 정도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 다른 디스플레이 부품 업체들도 전부 다 하락해서 마감했습니다. 네. 얘네는 48인치 그 게이밍 노트북 팔아야 돼 빨리 좀 싸게. 네. 그게 살 길이야. 증권사 같은 데 와서 영업 좀 하세요. 이렇게 작은 걸로 어떻게 합니까? 48인치 이걸로 바꿔주세요 직원들 막 이러면서 좀 세일 좀 해야 돼. 48인치요? 네. 너무 크지 않나요? 하나면 충분해요. 그거면. 물론 저는 하나로 충분하지 않지만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 그런 걸로 좀 바꿔줘. 증권사들 좀 바꿔주세요. 그런 걸로. 눈 나빠져 직원들. 네. 요즘 참 실적 시즌이라서 긴장을 놓칠 수가 없겠더라고요. 지금 미국 빅테크들도 항상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하던 기업들도 어닝 대비 미달하는 컨센 대비 미달하는 그런 회사들도 나오다 보니까 주가 네.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근데 일단 뭐 다행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장후 시간에서는 플러스 반전하면서 마감됐어요. 꽤나 많이 그 9시까지 돌아가는 거 보니까 4%인가까지 올라갔고 그다음에 그 구글은 5%까지 빠지다가 2.5%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시간 외에서 그러면 오늘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간 외에 그대로 반영이 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일정 부분 방어해 주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이 이제 피드백을 줬잖아 플러스로. 네. 이 부분을 잘 받으면 괜찮을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오늘 뭐 미국 지금 선물 시장도 플러스 한 0.56% 정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쫄았어. 어제 좀 낙폭이 좀 과대했던 측면도 있겠죠. 네.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음, 차트 보면 무서워. 무섭긴 하죠. 네, 왜냐면 너무 급하게 이렇게 우상향하다 틱 위로 이렇게 솟았거든. 그래서 야만큼밖에 안 빠졌어요. 그래서 조금 무서운 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실적 대비로 판가름이 날 겁니다. 그리고 금리 대비 멀티플을 얼마나 줄 건가. 멀티플은 아주 가변적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향후에. 네.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